아침 햇살이 낮아진 베란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온다. 박만수는 식탁 앞에 앉아 식은 커피를 바라본다. 벽시계가 8시를 가리키지만 갈 곳은 없다. 은퇴 후 석 달째. 시간은 늘었지만 할 말은 줄었다. 이정옥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수세미를 턴다. 물소리가 멈추면 집은 다시 조용해진다. 정옥은 남편의 뒷모습을 힐끗 본다. 말을 걸까 하다가 그냥 냉장고 문을 연다. 두 사람 사이로 20년 전 같은 말들이 오가지 않는다. 오후 만수는 홀로 산책을 나선다. 동네 공원을 지나 하천 둔치로 이어지는 길. 벤치에 앉아 강물을 본다. 물은 묵묵히 흐르고 만수도 그저 앉아 있다. 돌아오는 길에 낡은 보호소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문득 발길이 그쪽으로 향한다.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개 짖는 소리가 겹쳐 들린다. 봉사자가 반갑게 인사하며 안내한다. 케이지 너머로 크고 작은 개들이 꼬리를 흔들거나 웅크린다. 그 끝자락 중형 믹스견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만수를 본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 처진 귓바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 봉사자가 말한다. 이 친구는 볼이에요. 작년 겨울에 구조됐는데 아직 입양을 못 갔어요. 사람은 좋아하는데 낯을 많이 가려서요. 만수는 철망 앞에 쪼그려 앉는다. 보리가 천천히 다가와 코를 킁킁거린다. 만수의 손가락이 망 사이로 들어가고 보리의 코끝이 닿는다. 차갑고 축축하다. 만수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낀다. 이 녀석은 집을 찾고 있구나. 그 생각이 가슴 한편을 두드린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정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여보, 개 한 마리 데려오면 어떨까? 정옥은 국 끓이던 손을 멈춘다. 놀라움보다는 의아함이 먼저 든다. 결혼 이후 남편이 먼저 뭘 하자고 말한 적이 거의 없었다. 정옥은 국자를 내려놓고 남편을 본다. 무슨 개? 보호소에서 봤어. 얌전하고 착해 보이던데.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한번 보자. 이틀 후 만수와 정옥은 함께 보호소를 찾는다. 보리는 이번에도 조용히 앉아 두 사람을 맞는다. 정옥이 손을 내밀자 보리는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다. 정옥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서류를 작성하고 목줄을 채워 나오는 길. 보리는 두 사람 사이를 걸으며 보폭을 맞춘다. 집 앞에 도착하자 보리는 현관문을 킁킁거린다. 문이 열리고 보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선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본다. 만수가 물그릇과 밥그릇을 놓고 정옥이 낡은 이불을 구석에 깐다. 보리는 이불 위에 누워 한숨을 길게 내쉰다. 그제야 집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 보리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아침마다 보리는 만수의 침대 옆에 앉아 기다린다. 만수는 눈을 뜨자마자 보리와 눈이 마주친다. 꼬리가 바닥을 쓸며 흔들린다. 만수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목줄을 챙긴다. 현관문을 열면 보리가 먼저 계단으로 내려간다. 둘은 하천 둔치까지 걷는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차갑지만 맑다. 만수는 벤치에 앉고 보리는 그 옆 풀밭에 코를 박는다. 새소리, 바람소리, 보리의 발소리가 만수의 귓가를 스친다. 이제 아침은 이유가 생겼다. 정옥은 보리 때문에 부엌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 남은 닭가슴살을 삶아 잘게 찢어보리 밥에 섞어준다. 보리는 그릇 앞에서 정옥을 한번 쳐다본 뒤 천천히 먹기 시작한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빙긋 웃는다. 오래전 자식들 밥 차려주던 기억이 떠오른다. 손끝이 다시 무언가를 돌보는 리듬을 되찾는다. 저녁에는
만수와 정옥이 함께 거실 소파에 앉는다. 보리는 두 사람 발치에 턱을 괴고 눕는다. 만수가 이모컨을 들다가 말한다. 오늘 산책길에서 지갑 놓고 온 것 같아. 정옥이 고개를 돌린다. 어디쯤? 벤치 근처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정옥은 약간의 불안이 스친다. 요즘 만수가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두고 헤맨다. 하지만 크게 내색하지 않는다. 내일 아침에 같이 가보자. 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밤 정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남편이 늙어가는 속도가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두렵기보다는 안쓰럽다. 옆에서 만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린다. 정옥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는다. 다음 날 아침 만수와 정옥은 보리와 함께 둔치로 간다. 벤치 주변을 살피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는다. 보리가 풀숲으로 코를 박더니 무언가를 물고 온다. 검은색 지갑이다. 만수가 받아들고 고리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잘했어, 보리야. 정옥은 보리를 보며 놀라움과 고마움이 섞인 표정을 짓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옥이 만수의 팔을 살짝 끼고 걷는다. 오랜만에 접촉이다. 만수는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다. 보리는 두 사람 앞에서 천천히 걷는다. 꼬리가 리듬을 타며 흔들린다. 주말 오후 딸 소린이 아들 지우를 데리고 집에 온다. 지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리를 발견하고 눈이 커진다. 소린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지우야, 천천히 다가가. 지우는 무릎을 꿇고 보리에게 손을 내민다. 보리는 지우의 손을 킁킁거리더니 얼굴을 비빈다. 지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소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진다. 요즘 지우는 학교에서 발표 준비 때문에 긴장이 심했다. 말을 더듬고 밤에 잠을 설치기도 했다. 소리는 일과 육아 사이에서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지 못하는 자신이 미안했다. 정옥이 주방에서 전을 부치며 말한다. 지우야, 할머니 도와줄래? 지우는 보리 옆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간다. 정옥은 지우에게 팔을 씻게 하고 보리는 주방 입구에 앉아 두 사람을 본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할머니, 나 다음 주에 발표해야 돼. 그래? 무슨 발표? 책 읽은 거 말하는 거. 근데 무서워. 정옥은 팔을 씻던 손을 멈추고 지우를 본다. 왜 무서운데? 애들이 웃을까 봐. 정옥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할머니도 어렸을 때 그랬어. 근데 있잖아, 보리한테 먼저 연습해보면 어때? 보리는 절대 안 웃어. 지우는 고개를 들어 보리를 본다. 보리는 꼬리를 한번 흔든다. 지우는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인다. 아들 준호도 일을 마치고 들어온다. 준호는 보리를 보며 말한다. 개 키우기 힘들지 않으세요? 만수가 대답한다. 괜찮아. 오히려 좋아. 준호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부모님 나이를 생각하면 반려동물은 부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 보인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 한편이 누그러진다. 지우는 보리 옆에 앉아 책을 펼친다. 작은 목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한다. 보리는 지우 옆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고른다.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된다. 소리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준호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신다. 정옥과 만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자와 개를 본다. 오랜만에 집이 사람들로 가득하다. 첫눈이 내리는 날 아침. 만수는 보리와 산책을 나간다.
하얀 눈송이가 보리의 코끝에 닿으면 보리는 고개를 흔든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는다. 둔치 벤치는 눈으로 덮여 있다. 만수는 손으로 눈을 쓸어내고 앉는다. 보리는 눈밭을 뛰어다니며 발자국을 남긴다. 만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본다. 요즘 들어 가끔 시간의 흐름이 이상하다. 아침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방금 한 말을 다시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보리와 함께 있을 때는 지금이 분명하다. 보리의 발소리, 숨소리, 채온이 지금을 붙잡아준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정옥이 보리의 발을 닦아준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하나씩 발을 감싸며 닦는다. 보리는 가만히 서서 정옥의 손길을 받는다. 정옥은 보리를 보며 말한다. 우리 보리 착하지. 만수는 외투를 벗으며 그 모습을 본다. 정옥이 무언가를 돌볼 때 가장 행복해 보인다는 걸 이제야 안다. 오후 만수는 거실 서랍을 뒤진다. 뭘 찾는지 기억이 안 난다. 서랍을 열고 닫기를 반복한다. 정옥이 다가온다. 뭐 찾아? 그게 뭐였더라? 정옥은 조용히 만수의 손을 잡는다. 천천히 생각해봐.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불안이 스친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 정옥도 그걸 안다. 하지만 사람 모두 크게 말하지 않는다. 그저 손을 잡은 채 서 있다. 보리가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앉는다. 저녁, 소린에게서 전화가 온다. 지우가 발표를 잘 마쳤다는 소식이다. 보리한테 연습한 게 도움이 됐다고 한다. 정옥은 전화를 끊고 만수에게 말한다. 지우가 발표 잘했대. 그래, 잘했네. 정옥은 만수의 손을 다시 잡는다. 우리도 잘하고 있어. 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밤, 보리는 만수와 정옥의 침대 옆에 누워 잠든다. 세 개의 숨소리가 고르게 집을 채운다. 어느 오후, 먹구름이 몰려온다. 하늘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어둡다. 정옥은 빨래를 서둘러 걷어들이고 만수는 베란다 창문을 닫는다. 보리는 불안한 듯 거실을 왔다 갔다 한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린다. 보리의 귀가 쫑긋 선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곧이어 천둥이 크게 터진다. 보리는 놀라 짖으며 현관 쪽으로 달려간다. 만수가 뒤따라가지만 보리는 이미 반쯤 열린 현관문 틈을 빠져나간다. 보리야, 만수가 계단을 내려가지만 보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다.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진다. 정옥이 우산을 들고 나온다. 두 사람은 동네를 헤맨다. 골목을 돌고 공원을 지나고 하천 둔치까지 가본다. 보리는 어디에도 없다. 비는 계속 내린다. 만수와 정옥은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온다. 정옥이 수건으로 만수의 머리를 닦아주며 말한다. 내일 다시 찾아보자. 만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보리를 잃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운다. 소린에게 전화를 건다. 소리는 즉시 차를 몰고 온다. 준호도 일을 멈추고 합류한다. 가족은 동네를 나눠 수색한다. 소리는 사회관계망에 보리의 사진과 글을 올린다. 준호는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 곳곳에 붙인다. 정옥은 이웃들에게 연락하고 만수는 보호소에 신고한다. 밤이 깊어지지만 보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날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리다. 만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선다. 혼자 둔치로 향한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본다. 보리가 뛰놀던 풀밭, 냄새를 맡던 나무, 꼬리를 흔들던 길, 모든 것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 만수는 고개를 떨군다. 미안하다, 보리야.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진다.
정옥은 집에서 보리의 밥그릇과 물그릇을 그대로 둔다. 혹시 보리가 돌아올까 봐. 소리는 회사를 조퇴하고 국내를 다시 돈다.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묻는다. 보리 아직 안 왔어?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지우를 안는다. 곧 올 거야.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다. 사흘째 되는 날, 만수는 다시 둔치로 간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간다. 혹시 보리가 이곳을 기억할까 싶어서 벤치에 앉아 한참을 기다린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흐르고 새들이 운다. 하지만 보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하천 둑을 따라 걷는다. 풀숲을 헤치고 다리 밑을 살피고 공터를 돈다. 그때 멀리서 작은 소리가 들린다. 낑낑거리는 소리. 만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다시 한번 소리가 들린다. 만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걷는다. 하천 둔치 끝자락. 벤치 아래 그늘진 곳. 거기 보리가 웅크려 있다. 보리야, 만수의 목소리에 보리가 고개를 든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고 털은 엉켜 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만수를 향한다. 만수는 무릎을 꿇고 보리에게 다가간다. 보리는 천천히 기어나와 만수의 품에 안긴다. 만수는 보리를 꽉 껴안는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진다.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고맙다. 돌아와줘서. 그 한마디에 그동안 하지 못한 수많은 말이 실린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움, 한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목소리를 떨게 만든다. 만수는 보리를 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리는 만수의 품에서 작게 숨을 내쉰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보리를 안고 집으로 향한다. 무겁지만 괜찮다. 이 무게가 지금 가장 소중하다. 집 앞에 도착하자 정옥이 현관문을 열고 나온다. 보리를 본 순간 정옥의 얼굴이 환해진다. 만수는 보리를 정옥에게 건넨다. 정옥은 보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따뜻한 물을 받아 보리를 씻긴다. 진흙과 먼지가 물에 씻겨 내려간다. 보리는 가만히 서서 정옥의 손길을 받는다. 정옥은 보리의 털을 말리며 작게 속삭인다. 다시는 나가지 마. 보리는 정옥의 얼굴을 핥든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의자에 앉는다. 온몸에 힘이 빠진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진다. 소린에게 전화를 걸어 보리를 찾았다고 말한다. 소린의 목소리에서 안도가 들린다. 준호에게도 연락한다. 준호는 짧게 대답한다. 다행이다. 하지만 그 짧은 말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 그날 저녁, 가족은 모두 모여 보리를 본다. 지우는 보리 옆에 앉아 책을 읽어준다. 보리는 지우의 무릎에 턱을 괴고 눈을 감는다. 집은 다시 숨을 쉰다. 보리가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집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무언가 달라졌다. 만수는 산책을 나갈 때 보리의 목줄을 2번 확인한다. 정옥은 현관문을 닫을 때 꼭 잠금을 확인한다. 작은 습관들이 생겼다. 소리는 주말마다 지우를 데리고 부모님 집에 들른다. 예전보다 자주, 오래 머문다. 준호도 퇴근길에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간다. 가족이 모이는 횟수가 늘었다. 어느 저녁, 소린이 보리 실종일 이야기를 꺼낸다. 보리가 돌아온 날 기억하세요? 그날을 매년 기념하면 어떨까요? 정옥이 고개를 끄덕인다. 좋은 생각이다. 만수도 동의한다. 그래, 우리 같이 산책하자.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지우가 말한다. 나도 갈래. 그렇게 보리의 날이 정해진다. 매년 그날이 되면 가족은 함께 하천 둔치로 산책을 나가기로 한다.
사진을 찍고 보리가 좋아하는 간식을 나눠 먹고 각자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작은 의식이지만 가족을 연결하는 끈이 된다. 계절이 바뀌고 만수의 기억은 조금씩 더 흐릿해진다. 하지만 가족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정옥은 만수의 산책 경로를 메모해두고 소리는 아버지의 병원 일정을 관리한다. 준호는 집안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지우는 할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해준다. 보리는 여전히 만수의 옆을 지킨다. 아침마다 일어나 산책을 나가고 저녁이면 만수의 발치에 누워 잠든다. 어느 봄날 가족은 첫 보리의 날을 맞는다. 모두 함께 둔치로 나간다. 만수와 정옥이 앞서 걷고 소린과 준호가 뒤따른다. 지우는 보리의 목줄을 잡고 걷는다. 벤치에 앉아 각자 한마디씩 말한다. 만수가 먼저 입을 연다. 보리 덕분에 다시 걷게 됐어. 정옥이 이어받는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지. 소린이 말한다. 저도 조금 느려지는 법을 배웠어요. 준호는 짧게 말한다. 좋았어. 지우가 보리를 안으며 말한다. 보리야, 고마워.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모두를 본다. 가족은 사진을 찍는다.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부드럽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정옥의 손을 잡는다. 정옥은 손을 꽉 쥔다. 두 사람 사이로 보리가 걷는다. 시간은 계속 흐른다. 만수의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지지만 보리와의 산책만큼은 몸이 기억한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목줄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선다. 발걸음은 느려졌지만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다. 정옥은 그런 만수를 지켜본다. 때로는 함께 나가고 때로는 창가에서 두 개의 뒷모습을 본다. 남편이 보리와 함께 모퉁이를 도는 순간까지 시선을 떼지 않는다. 정옥의 레시피 노트에는 이제 보리 간식 만드는 법도 적혀 있다. 고구마를 삶아 으깨고 밀가루와 섞어 오븐에 굽는다. 보리는 부엌 입구에 앉아 정옥을 본다.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살짝 흔든다. 정옥은 식은 간식을 하나 건네고 보리는 조심스럽게 받아 먹는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한다. 우리 보리 참 착하지. 소리는 이제 회사에서 칼퇴근하는 날이 늘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다.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고 책을 읽어주고 이따금 부모님 집에 들른다. 지우는 이제 발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리에게 연습했던 기억이 용기가 되었다. 준호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지만 아버지의 약 봉투를 챙기고 보리 사료를 사다 놓는다.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전한다. 두 번째, 보리의 날이 찾아온다. 가족은 다시 둔치로 모인다. 올해는 날씨가 더 좋다. 햇살이 환하고 바람이 시원하다. 만수는 벤치에 앉아 하천을 본다. 작년 이맘때 보리를 찾았던 순간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정옥이 옆에 앉으며 만수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소린과 준호는 보리와 함께 풀밭을 걷는다. 지우는 보리에게 공을 던진다. 보리는 공을 물고 돌아온다. 지우가 웃으며 보리를 안는다. 사진을 찍는다. 작년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다. 카메라를 보며 웃는 얼굴들. 그 한가운데 보리가 있다. 소린이 사진을 보며 말한다. 내년에도 또 오자.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이 작은 약속이 가족을 묶는다. 집으로 돌아와 정옥은 저녁을 차린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따뜻한 밥, 밑반찬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 보리는 식탁 아래 누워 가족의 발소리를 듣는다. 포크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보리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밤이 깊어진다. 지우는 소파에서 스르르 잠든다. 소린이 담요를 덮어준다. 준호는 설거지를 돕고 만수는 보리와 마지막 산책을 나간다.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두 개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인다. 만수는 보리를 보며 말한다. 고맙다, 보리야. 보리는 만수를 올려다본다. 꼬리가 한번 흔들린다.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들어간다. 현관문을 닫으면 따뜻한 공기가 감싼다. 정옥이 거실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다. 만수는 외투를 벗고 고리의 목줄을 푼다. 보리는 거실 한가운데 누워 한숨을 길게 내쉰다. 세월은 흐르고 머리는 더 휘어지고 걸음은 더 느려진다. 하지만 이 집은 여전히 살아 숨 쉰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발소리, 부엌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 보리의 발톱이 마루를 긁는 소리, 모든 소리가 이 집의 리듬을 만든다. 가족은 이해하지 못해도 함께 걷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받아들인다. 보리는 그 중심에서 모두를 비춘다. 거울처럼, 불빛처럼, 작은 메트로놈처럼. 집은 다시 사람과 개의 발소리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